전문대학원 출신 의사나 치과의사 중에는 대학교 때 공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뭐 수학과나 물리학과처럼 자연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경영대나 아니면은 뭐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과 예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주실 수 있냐. 예과와 전문대학원을 제가 둘 다 경험해 본 결과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예과라가 하면 이제 전문대학원은 이제 다른 대학 학부를 4년간 다녀서 졸업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4년간 본격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의학적 지식을 4년간 가르치는 거고, 예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대나 치대는 워낙 양이 방대하고 들어가면 이제 전문적으로 의학이나 치의학 과목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서울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캠퍼스가 일반적인 다른 과들과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과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본과생이 돼서, 본과는 이제 4년이니까 전문대학원은 본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 4년간 정말 의학이나 치의학적 지식만 몰빵해서 4년간 학원처럼 배울 거니까 그 전에 2년간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교양들, 그런 뭐 여러 가지 국어나 영어나 미술이나 음악 같은 거에 대해서 교양 과목들을 2년간 듣고 들어오라는 얘기고,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변질돼 있죠. 마치 예과 때는 어차피 본과 때 4년 동안은 죽어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과 때 2년은 뭐 학점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2년간은 죽어라 노는 시간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러라고 이제 예과가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예과가 있다는 경우에 장점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과 2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양 과목도 듣는 거지만 그때 동아리 활동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고등학교 때까지 의대나 치대를 의예과나 치의과를 들어오려고 했으면 정말 공부밖에 안 했을, 공부 외에 다른 걸 많이 못했을 사람들이 뭐 친구도 만나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뭐 예과 전문대학원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전문대학원이 처음 설립된 취지는 뭐 그런 거죠. 다양한 전공을 가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면 뭐 그 고등학생들은 다 똑같으니까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대학원으로 들어오면, 전문대학원 출신 의사나 치과의사 중에는 대학교 때 공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뭐 수학과나 물리학과처럼 자연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뭐 경영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인문학부처럼 문과 쪽을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전공을 가진,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의사나 치과 의사를 양성하는 게 전인적인 그런 소위 말하는 너무 이과적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과생의 그런 뭐 과학고생의 그런 일반 분들이 보는 고정관념처럼 너무 계산적이고 좀 냉철하고 감성은 없고 이성만 발달한 뭐 의사나 치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감성이 발달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는 의사, 치과 의사를 길러보자, 뭐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그런 큰 대의에서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됐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실패한 것 같은 게, 일단은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보면, 저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갔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을 들어온 애들도 보면 거의 90%는 다 공대나 자연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그런 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맞추려면 100명 중에 뭐 많게는 50%, 적게는 한 30% 정도는 문과 쪽 과를 졸업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의대나 치대 교수님들이 문과 쪽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대나 치대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다 생물, 화학, 뭐 물리 이런 쪽인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한 과목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단 본인들이 가르칠 때 너무 힘들고 따라오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이 뭐 줄여서 미트, 디트라 그러는데, 미트, 디트의 기본 과목들이 생물, 화학, 물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4년간 뭐 그런 경영대나 뭐 인문대나 이런데 뭐 철학과나 소위 말하는 그런 데를 다니면 미트, 디트 시험에서 정말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뭐 공대 생물학과나 화학과나 아니면 뭐 자연대에서 화학과나 생물과를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시험을 봤을 때 훨씬 더 점수도 잘 나오고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정말 치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90%는 다 그냥 아까 말했던 이과 계열, 오히려 이과 계열이 4년간 그 과목을 공부하고 졸업하면서 더 강해지겠죠. 잘 고등학교 이과생보다 학사학위를 따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취지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들도
다양한 그런 전공을 갖춘 인문학적 소양이나 문과적 성향을 갖춘 의사들이 그런 신입생들이 들어오길 바랬는데 일단 그런 신입생들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도 없고 또 막상 뽑아놨더니 따라오지도 못하고 막 유급당하는 그런 문과 계열 학생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다시 의예과나 치예과로 돌아가는 추세죠.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족보만 꼬이게 만들고 학년은 어리고 후배인데 나이는 많으니까 의대나 치대는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도제식 교육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뭐 레지던트도 그렇고 학생일 때도 선배들이 후배들을 막 가르쳐주고 지시도 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쟤보다 학년은 한 2, 3학년 위인데 나이는 제가 나보다 2, 3살 많아버리면 호칭도 애매하고 막 뭔가 시키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의대 교수님들이나 치대 교수님들은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 나이 많은 그런 의전생들이나 치전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었고요. 그만큼 머리가 굵어져서 들어오니까 뭔가 말하는 것도 잘 안 듣고 또 공부도 막 시킨 대로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뭐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 예과 전문대학원의 장단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서울대 의대만 해도 서울대 의예과를 졸업하고 저처럼 들어와 올라왔던 사람들이랑 또 전문대학원, 뭐 서울대는 전문대학원이라고보다는 편입생들을 지금도 뽑고 있는데 편입생들을 같이 뽑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둘이 같이 들어오면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실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편입이나 전문대학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예과생이랑 경쟁하면 조금 더 적어도 본과 1, 2학년 때는 유리했었어요. 왜냐면 그런 생물이나 화학이나 생리학이나 생화학 같은 과목들을 이미 자기는 대학교 때 배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점 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원 출신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예과생들보다. 뭐 그런 거 빼면 사실은 별로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폐지된 이유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졌다. 의학 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처럼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들어와도 적응도 안 됐고 또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제식 교육을 해야 되는 의대나 치대의 환경상 여러 가지로 뭐 족보가 꼬인다든지 교수님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지 예전처럼 그렇게 시킨 대로 안 하는 사실 뭐 시킨 대로 안 하는 게 학생들의 잘못만은 아니죠. 이전에 뭐 교수님들이 뭐 군대까지는 아니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따르는데 이제 뭐 군대까지 갔다 오고 뭐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심지어 회사 생활까지 하다가 의전치전으로 돌아온 머리가 굵은 사람들은 그런 불합리한 지시, 불합리한 레지던트나 불합리한 교수님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도 언젠가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의대나 치대는 좀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레지던트나 교수님들이 아래 레지던트나 그런 학생들한테 불합리한 지시나 불합리한 그런 명령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상황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학점이나 뭐 유급 같은 걸로 바로 징계를 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게 공론화가 많이 안 됐을 뿐이지 불합리한 지시나 명령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런 거죠. 서울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대 교수님이 불합리한 지시를 했는데 예과생으로 들어와서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그냥 투덜투덜 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니까 그냥 시킨 대로 했는데 이제 머리가 굵은 애는 뭐 서울대 그런 인권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저 교수가 불합리한 직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지시를 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제가 의대를 다닐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치대를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언젠가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는 없어지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의대 교수님들이나 치대 교수님들은 의전원, 치전원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 교수들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의전원, 치전원이 없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맛배기로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의대나 치대의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든지 불합리한 그런 도제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 날이 조만간 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